안녕하십니까. 호주 생생정보입니다. 호주에서 부동산 거래 시 꼭 알아야 할 비용과 세금 혹은 히든 코스트는 없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좋은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동산 팔 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팔 때 제일 먼저 생각해야 될 게 세금인데요. 여기 양도소득세에 해당하는 CGT 텍스가 있습니다. 파는 부동산의 용도가 거주용인지 투자용인지를 확실하게 구분한 다음에 거주하고 있는 집은 세금이 면제되지만 투자용 집은 양도소득세가 부과되므로 CGT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그럼 양도소득세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 한 사람이 살고 있던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이 집에서 2년을 거주했고 1년을 렌트한 다음에 다시 그 집에 들어가서 1년을 거주했고 그 이후에 또 피치 못할 사정으로 3년간 렌트를 주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거주자일까요? 비거주자일까요? 여기에 6-year CGT 룰이라는 것이 적용됩니다. 이 사람이 처음에 2년 거주를 했을 때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 집에서 나가서 렌트를 주는 경우에 그로부터 6년간 양도소득세를 면제해 주는 법칙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다시 들어와서 1년을 거주했죠. 그럼 다시 들어온 이 1년부터 다시 6-year CGT 룰은 재적용됩니다. 그래서 1년을 거주한 이후부터 또 6년간의 유예기간을 주는데요. 이 사람은 3년 렌트를 했으므로 아직도 거주지로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 주의할 사항이 있습니다. 다른 거주지 등록이 없는 경우에만 이것을 면제해 줍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이 사람이 2년을 거주하고 1년 렌트를 사는 동안 주소지를 변경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 렌트 주는 기간 동안 다른 거주지에 살았다는 게 되는 거죠. 그럴 경우에는 양도소득세를 내야 되고요. 꼭 이 주소, 다른 거주지 없이 이 주소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다음 사례 볼까요? 다음 사례는 이 사람이 2005년에 집을 샀습니다. 1.1밀리언에 샀죠. 그런데 2010년에 일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른 주로 옮기고 5년간 렌트를 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5년 시세가 1.4밀리언일 때 이 사람이 이 집을 팔고 싶어 합니다. 이 사람의 소득은 이 집으로부터 얻는 소득은 30만 불이 되죠. 그럼 이 사람은 양도소득세를 내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좀 전과 같은 상황인데요. 이 집 원래 1.1밀리언 산 이 집에서 거주지로 옮기지 않고 이 집을 메인 거주지로 두었다면 CGT는 면제됩니다. 하지만 다른 주로 옮겼을 때 그 거주지를 등록을 했으면 그 등록한 날까지만 CGT가 면제됩니다. 즉 1.2밀리언으로 그 당시 올랐다면 10만 불만 면제가 되고요. 그 이후에 오른 가격에 대해서는 CGT를 내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 CGT는 그 오른 가격을 소득세 신고 시에 추가해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즉 내 소득이 10만 불인데 집을 팔아서 20만 불의 소득이 발생했다면 그 해에 신고해야 되는 소득이 30만 불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세금이 엄청 올라갑니다. 절세를 하기 위해서는 내 월급이 작을 때, 내 수입이 작을 때 집을 팔아서 소득이 올라가면 훨씬 절세를 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가 ATO 웹사이트입니다. ATO 웹사이트에서 캐피탈 게인스 텍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볼 수 있는데요. 참고로 보시면 여기 selling an asset일 때 CGT가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좀 경우에 따라 다 자세히 알아볼 수도 있고요. 지금 현재 좀 전에 투자용인지 거주용인지를 알아보는 이 Your Main Residence에 대해서 어떤 조건이 필요한지가 여기 적혀 있습니다. 여기 기본 거주자 조건은 세금을 낼 때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들은 제외가 되고요. 이 거주 조건에 vacant block, 즉 땅은 제외가 됩니다. 땅은 CGT 거주 조건이 적용되지 않고 랜드 텍스라고 따로 토지세가 적용이 됩니다. 여하튼 다시 이제 거주 조건으로 들어와서 거주자 조건은 세금을 낼 때 거주자가 아닌 외국인은 제외된다고 했고요. 영주권자나 주로 시민권자들의 위주입니다. 외국인들은 따로 적용되는 다른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foreign residence에 대해서는 다른
exemption 코드가 있는데 그걸 따로 보셔야 되고요. 여기 나오는 이제 기본 거주 조건은 가족 거주 여부, 그리고 소지품을 그 집에 보관하고 있는지, 우편물은 그 주소로 오는지, 선거는 등록된 주소로 오는지, 또는 가스나 파워빌이 또 연결된 주소인지, 이런 것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기본적인 조건들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들어가는 비용은 복비인데요. 리얼 에스테이트 커미션이라고 불리는 복비는 팔 때 가장 큰 비용이 됩니다. 특별한 법률 규제가 없고 자율적으로 됩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 중개법이라는 것이 있죠. 하지만 여기는 특별한 규제법은 없습니다. 하지만 주별로 가격이 틀려서 약 1.5에서 3% 사이가 있고요. 예를 들면 50만 불의 집을 팔 경우에는 7,500불에서 15,000불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할 시에 이 에이전트와 몇 퍼센트의 수수료를 뗄지를 미리 내고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요약하자면 거주용 집은 복비만 듭니다. 즉 50만 불을 집을 팔 때 12,500불만 드는 거죠. 12,500불 죄송합니다. 그런데 투자용 집을 팔 때는 50만 불일 경우 복비와 부동산 상승분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양도소득세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1년 이상 보유를 하면 장기 보유라고 하여 50% 디스카운트를 해줍니다. 그래서 1년 안에 투기용으로 사고 팔고 하는 것을 막자는 뜻이죠. 오늘은 부동산 판매할 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CGT는 정말 볼 것이 많은데요. 주식이나 그 외의 자산에 대해서도 해당이 되는 사항입니다. 여하튼 다음 편에서는 부동산 구매 시에 들어가는 비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을 놓치지 않기 위해서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